안녕하세요. 지금 급하게 최신 판례 촬영해서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한 6월 15일에서 9월 18일까지 판례를 대상으로 하는데 좀 간단하게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서 이제 첫 번째는 퇴직금과 관련해 가지고 14일 이내 정산해야 되는데 합의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뭐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합의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 연장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된다. 뭐 간단한 판례예요. 그래서 14일 내에 연장 합의를 했어도 그때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된다는 간단한 판례이고요. 두 번째, 요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구청으로부터 어린이집을 위탁받은 사람, 위탁 전반의 책임 귀속의 주체이고 설립자인 구청이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사용인의 아동학대 행위 수범자는 구청장이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구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 양벌 규정이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그 양벌 규정에서 처벌받는 사람은 구청이 아니라 바로 구청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이다 이런 판례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철도노조 조합원인 두 명이 조명탑 대기 장소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는데 어디에서 농성을 벌인다. 근데 밑에서 천막을 치고 지지 집회를 했다. 이게 음식물과 책 등 물품을 제공한 행위. 어떤 점거농성에 대해서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방조범에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방조범은 먼저 정범과의 인과관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범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것을 도와주면 방조법이 성립하지 않는데 이 밀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위법한 쟁의 행위에 대한 조력 행위가 될 때 기본권 침해, 기본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판례가 얘기한 것은 조명탑, 점거, 농성 개시부터 관여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농성자들에게 음식물 등은 생존을 요구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음식을 줬다. 이런 걸 가지고 방조죄를 업무상 업무 방해죄,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 방조범으로 볼 수 없다고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서 촬영을 못하는 행위,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이냐? 이게 이제 너무나 최근 판례이긴 한데 뉴스에 이게 나온 거죠. 6월 달에 나온 건데 이게 이제 근로자들의 동의나 절차 없이 한 50군데 회사에 CCTV를 설치했다. 그래가지고 시설물 관리 업무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문제가 조금 있어요. 이건 좀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내가 일하는 상황에서 CCTV로 나를 감시한다? 이거 쉽지가 않죠. 근데 일단은 법률상 보호 가치는 있다. 동의를 하지 않아도 시설물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이걸 CCTV를 동의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CCTV를 검은 비닐봉지를 씌운 게 일단 업무방해죄를 성립하게는 한다. 그래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다만 형법 20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출입구에 직원들이 몇 시에 출근하고 금태가 어떠한지까지 볼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 정도를 가리는 것은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는 게 우리 판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교특법과 관련한 판례가 있는데 이제 교특법에는 12대 제외 사유가 있잖아요. 근데 무면허 운전이게 되면은 보험 공제가입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데 도로교통법에서 무면허 운전 같은 경우는 고의범이고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른 차의 운전은 무면허 운전이다.
볼 수 없고 이 경우 이제 교특법상의 특례, 보험 공제 가입 시 공소기각 판결하기 위한 이 특례가 적용된다. 이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요거 하나만 해놓고, 그러니까 고의범, 무면허 운전은 고의범이고 이렇게 면허가 취소된 줄 알고도 운전한 사람은 교특법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자 같은 경우는 교특법상의 특례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판시이고요. 자, 그 다음에 피고인이 음란물 운영자로부터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저장된 클라우드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받았을 뿐 실제로 다운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지로 평가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아청법상의 옛날에는 소지만 처벌받고 시험 나오면 이제 소지에 대한 걸로만 나오면은 마찬가지다. 근데 이제 개정법에서는 별도의 구입도 처벌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게 구입과 소지는 다르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있는 것을 내가 클라우드 이용권을 구매를 했다. 어디 어떤 파일에 대한 것들. 근데 다운로드를 직접 받지 않았으면 아직 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본 거고요. 이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자동장치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판례인데, 이 판례가 이제 이 킥보드를 오토바이에서 전동 킥보드를 오토바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서 시작을 했다가 요걸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 자전거에 준한다라고 자전거 등으로 이제 일단 바꿨어요. 명칭을. 일단 다만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그러니까 개인형 킥보드를 원동기 장치에 일단 포함되고 그 통행 방법을 어떻게 통행 방법은 자전거 등으로 분류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토바이의 일종이지만 통행 방법은 자전거로 분류를 했다라고 하는데, 다른 거 말고 이 쟁점 정리를 보면은 이 동기설이 이게 폐지된 원래 계기가 된 게 이 킥보드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동기설을 했는데, 이 사건 전동 킥보드와 같은 이동장치의 운전 행위와 관련해서 자전거 등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과 관련해서 자전거 등에 이제 준해서 개정법에 따라 처벌돼야 된다 이렇게 판시했는데, 그러면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것들이 아예 처벌 대상에서 없어진 거다 얘기하니까, 처벌 대상에서 없어진 건 아니고 바로 가벼운 자전거 등의 통행 방법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 것이지 바로 형이 폐지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이에 대한 판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킥보드를 자전거 등의 운전 방법으로 규정한 거 형이 경하게 변경된 거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동기설에서 법률 이념의 변천이지 반성적 고려냐 뭐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형을 경하게 또는 면소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건 형이 경하게 변경된 거지 면소 판결 될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안입니다. 자, 출입 권한을 보유한 자가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사안에 대한 건데, 회사 직원이에요. 회사 직원이고 평소에 스마트 키를 교부받아서 별다른 제한 없이 사용을 했는데 야간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절취했다. 주거침입이 아니다. 그래서 야간 주거침입 절도가 아니라 그냥 절도죄일 뿐이다. 왜 절도죄일 뿐이냐면 주거침입이라고 볼 수 없어서. 그래서 평소 출입권한이 있는 자가 범죄 목적으로 침입했어도 주거침입이라고 볼 수 없다. 작년도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 사례에서 우리 집에 부모를 죽이기 위해서 들어갔어. 이게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어도 우리 집이라면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사례가 나왔는데 그에 대한 동일한 맥락입니다. 자, 검사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서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를 했는데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나왔고 즉시항고, 재항고가 연이어 제기되었는데, 이렇게 재항고심의 진행 도중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할 수 없다.
형노의 효력이 상실을 하니까, 그래서 집행유예 이제 취소와 관련해서 어떤 보호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봉사를 명하였고, 그 조건 준수사항이라든지 그 조건에 어떤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어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선정 취소 결정이 나오니까 즉시 항고를 내리고, 여기도 정당하다고 하니까 다시 또 재항고를 내렸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기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더 이상 이에 대해서 취소 결정을 할 수 없다라고 한 게 판례이고요. 사람에게 적금 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다른 사람에게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에게 허위로 답변하고 금융통장을 개설해 줬다. 이게 뭐예요? 보이스피싱 사범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범죄 목적이 있는데, 통장 개설 좀 해달라고 하니까 통장을 개설해서 뭐 적금 매체 카드를 준다든지 계좌번호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그러한 목적으로 했어도 은행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 그냥 추가적인 확인 조치 없이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판례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 나머지는 휴대전화로 촬영해서 지켜봤다. 3명이 있는데 1명이 때리고 나머지는 옆에서 촬영하고 지켜봤다. 이것은 바로 공동폭행은 아니다. 공동폭행은 서로 간에 함께 폭행에 나서야 되는데 이건 공동폭행이 아니고 그 현장에 있었다. 그래서 공동정범, 단순 폭행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있는데 공동폭행은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학위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논문 대피를 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뭐 공립이면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 나오지만, 학위 논문, 청구 논문 작성 계획을 바뀌는 예비 심사 단계에서는 뭐 목차의 정립이나 논문 계획, 실입, 지도 교수의 폭넓은 지도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논문 쓰기 전에 어떤 논문 계획서를 보내면 지도 교수가 지도를 해줘요. 근데 이 내용 이렇게 바꾸고 이 내용 바꾸고, 또 내가 필요하면 내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이런 자료가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한 것들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카카오톡 메시지와 관련해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헌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와 관련한 판례인데,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일회성, 비연속성, 단발적 행위라고 하면은 반복적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데, 카카오톡 메시지 7회, 전화 2회와 관련해서 이게 짧은 기간이라고 하면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안이 그 피해자가 해고 통지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고집하자 격분해가지고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해고하겠다 하니까 이제 피해자가 여기다가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쓰니까 가해자가 이게 대꾸를 한 거다. 이 정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갈 수 없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성폭법 위반과 관련해서 의사에 반한 촬영,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 반포. 지금 개정법에서는 동의하에 촬영했어도 의사에 반하여 반포되면 얘기하는데, 이제 신원 대상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은 음란물 판매업소에서 한국야동이라는 사이트에서 나체 모습, 침대에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일개를 게시했는데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고 누가 봐도 이게 몰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신원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동의 여부를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 동의가 없이 배포되었다. 이 몰카 촬영이니까 동의 없이 배포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건에 등장하는 남녀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동의나 양해를 받은 사실이 없이 인터넷 검색을 위해 통해서 취득했다. 그리고 이를 게시했으면 적어도 동의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본 사안이 그냥 가볍게 보시고, 그
그다음 사형에 대해서 뭐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례는 시험 나오기는 없고 뭐 사형은 아주 예외적으로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형법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일본도 특별한 거 아니고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14일 지나서 합의를 했다. 그러면 합의한 기간 14일이 지난 시간을 합의한 기간까지도 안 주면 처벌 대상이 되고 두 번째 이 이제 양벌 규정 요건 좀 볼만하죠. 요거 하나 기억을 해두고 양벌 규정과 관련해서 구립 어린이집 양벌 규정에서 처벌 대상자는 어린이집 원장이지 구청장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조명탑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그 아래다가 동조 농성, 동조 집회를 개최하고 음식물과 책 등을 제공해도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CCTV를 가린 거, 근로자들의 동의 협의 없이 CCTV를 설치해서 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게 되는데 근로자로서는 기분이 나쁘니까 이를 비닐봉지로 막았어요. 그 전체적으로 비닐봉지를 씌워서 못하게 한 게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 이 얘기는 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로 이어지고요. 자, 교특법과 관련해서 뭐 이건 면허 취소된 사실을 몰랐다면 이 사람은 무면허 운전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래서 특례가 적용이 된다는 거. 음란물 소지에서 주소만 받았고 돈 주고 사긴 샀는데 다운로드를 받지 않았다. 소지는 아니다. 근데 물론 이거 구입으로 지금 처벌은 할 수는 있다. 자, 킥보드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보면서 운행 방법은 자전거 등에 준하는 걸로 해놨다. 그래서 이것은 범죄 후 범죄 성립 후 형을 경하게 변경한 거고 처벌을 해서 뺀 건 아니다. 뭐 이런 정도까지. 자, 출입 권한을 보유한 자 범죄 목적으로 침입을 했다. 그러면 카드키를 해가지고 출입을 했으면 주거침입은 아니다. 그래서 야간 주거침입 절도가 아니라 그냥 절도. 그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는 취소할 수 없다. 그게 취소 결정을 내리자 즉시항고, 재항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나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은행에 가가지고 보이스피싱 사범한테 줄 생각으로 나의 통장을 개설을 한 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아니고 그리고 폭행에서 한 명이 때리고 두 명은 사진 찍고 막 했다. 공동폭행, 그러니까 폭행죄의 공동정범은 될 수 있어도 폭처법상 2인 이상의 공동폭행은 아니다. 2인 이상의 공동폭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논문 대작을 해주는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맞는데 그러나 예비 단계, 논문 예비 심사 단계에서 이렇게 지도하고 어떤 이런 것들에서 지도교수가 지도해 준 것은 업무방해로 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6번은 뭐 그냥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등에서 다운받아서 어떤 음란물 사이트에다가 사진 올려놓은 거 뭐 본인들의 동의를 안 받고 올려놨다. 그럼 의사에 반하여 배포한 걸로 볼 수 있다는 판시이죠. 자, 이렇게 해서 형법 부분은 먼저 마치겠습니다.